내년에 엔비디아 주가가 한 1,000달러는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번에도 저의 분석에 의한 예측이 맞는지 틀린지 다 함께 지켜보자고요. 그러면 또 성장주 안에 저희 또 대한민국 국민분들이 사랑하는 엔비디아가 있잖아요. 당연하죠. 엔비디아가 최근 뭐 400까지 떨어졌다가 거의 이제 500까지 막 올라가는 네. 것 같더라고요. 최고가 경신을 했는데 고평가 논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엔비디아가요. 올해 초부터 네. 주가가 한 235% 상승했어요. 와. 작년 오픈 AI가 쏘아올린 챗 GPT 열풍이 이제 엔비디아 주가를 천정을 뚫게 만드는 거죠. 네. 일각에서는 이제 고평가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는데 현재 실적을 반영을 하면 과거 실적이 아니고 2022년 12월 실적이 아니고 올해 매출 늘어난 거에 대한 실적을 반영을 한다면 그래서 그걸 적용해서 2024년 PER로 계산을 한다면 PER이 24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와. 그런데 성장주에서 PER이 24는 절대 높은 게 아닌데 그렇죠. 근데 만약 현재 주가를 1년 전 2022년 12월 주당 순이익으로 나누면 네. PER이 80인 거야. 오, 엄청 올라가네요, 갑자기. 이거 가지고 음. 이제 뭐 고평가 논란이 있다, 뭐 비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주당 순이익이 20달러가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네. 20달러. 예를 들면 이게 이제 그 게리 블랙이 이제 자기 그 트위터에 올린 거 제가 이제 캡처해 온 건데 아마 본인이 보는 화면 같아요. 네. 화면을 본인이 공개를 한 건데 이 여기서 이 표를 보시면 흰색은 엔비디아 주가예요. 네. 지금 가격이 이제 한 480달러 이렇게 돼 있고 네. 옆에 빨간색 줄은 주당 순이익이야. 네. PER, 네. EPS 주당 EPS. 순이익이에요. 주당 순이익. 네. 근데 보면 2022년 말에 보면 6달러였어요. 네. 주당 순이익이. 네. 근데 지금은 주당 순이익이 20. 20달러로 예상하고 있는 거지. 완전 급등했네요. 그러니까 현재 주가를 2022년 12월 주당 순이익 6달러로 나눌 것이냐. 지금 실제로 매출이 일어나고 있는 현재 추정치이지만 20달러 주당 순이익 20달러로 나눌 것이냐에 따라서 PER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네. 그래서 80이냐 24냐. 아. 어차피 지금 주당 순이익은 실적 발표로 이제 근거로 추산한 거니까 그럼 현재 주가가 PER 24가 맞다는 거죠. 그렇다면 엔비디아가 지금 싸다는 건지 절대 비싸다고 말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24면 엄청 싸죠. 그러니까요. 엔비디아가. 성장주인데. 네. 근데 이제 거기다 대고 이제 80이라고 비싸다고 얘기하면 연구를 많이 안 하신 분인 거죠. 조사를 많이 안 순이익이 해요. 6달러로 떨어질 가능성은 없나요? 지금은 떨어질 확률은 없죠. 아. 왜 그러냐면 만약에 그러면 근거는 뭐야? 떨어지지 않는다는 근거가 뭐야? 이렇게 얘기한다면 우리가 그게 떨어지려면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된다면 챗 GPT가 엉터리라는 거야. 아무도 갑자기 사용을 안 해야 돼. 철기를 사용하다가 청동기로 가진 않잖아요. 청동기 문화를 쓰다가 석기시대로 가진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돌아갈 일은 없는 거지 그게요. 그러니까 AI 인공지능 이걸 다 역행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그거는 이제 불가능한 가설일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앞으로 2024년부터 2027년까지 그 매출액이 22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어마어마하네요. 그 예전에 이제 테슬라는 이제 그 PER이 54배 비하면 좀 보수적인 예측으로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래 앞으로 엔비디아 성장률을 반영을 한다면 현재 주가는 사실 너무 싼 주가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나요? 주당 순이익을 EPS를 20달러로 안 하고 예를 들어 진짜 보수적으로 뭐 한 15달러, 뭐 18달러 이렇게 잡아도 사실 PER이 한 30 뭐 이렇게밖에 안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싸잖아요. 그것도 싸죠. 아, 그러네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죠. 이거는 실적 나온 걸 가지고 추산한 거니까 이걸 굳이 뭐 그렇게 할인해서 매출이 감소할 수도 있다는 걸 감안해도 네. 그래도 싼 거죠. 그렇죠. 그래도 싼 거죠. 예, 그렇죠. 그러네요. 뭐 그런 상태에서 이제 엔비디아 성장률까지 반영을 한다면 주가는 너무 싸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뭐 200% 이상은 올라야 되겠죠. 그래서 조만간에 뭐 저는 이제 엔비디아 주가가 내년에 1,000달러는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돼요. 그 이유는 아까 지금 설명드린 이런 내용들에 근거해서 그러네요. 매출도 계속 늘어날 거고 주당 순이익 올라가 PER도 굉장히 낮을 거고 뭐 그런 상황에서 저 엔비디아 주가가 상승 못할 이유는 전혀 없어 보이고요. 이제 작년 제가 여기 옹달 책방 출연해서 올해 2023년
상반기 S&P 500 지수가 20% 하락할 것이다. 추가 하락할 것으로 다 막 맞아요. 시장에서 얘기했었고 월가의 그 CEO들도 그런 말을 했었어요. 네. 근데 저는 아니다 내년에 상승한다 무조건 맞아요. 상승할 근거를 조목조목 됐었고요. 당시에 엔비디아하고 테슬라 주가도 굉장히 좀 똥값이었는데 대표님 말씀대로 되었네요. 예. 진짜 많이 올랐잖아요. 네. 예, 시장을 보는 인사이트 부분에서는 저는 사실 뭐 누구한테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네. 예. 왜냐면 지금 계속 이렇게 제가 사실 점을 치는 게 아니고 지금 저는 사실을 기반해서 분석해서 예측하는 거지 제가 뭐 갑자기 막 점 치는 거 아니거든요. 네. 제가 생각할 때 그렇게 판단되고 그게 적중률이 굉장히 높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그 코로나19 때 2020년 2월 28일 워렌 TV 영상에 제가 박재현 영상도 있어요. 나스닥 대폭락이 올 것이다. 그것도 그때 근거를 조목조목 대고 말했어요. 그다음에 당시 대폭락 시기에 2020년 3월 18일 영상에는 V자 반등이 올 것이다. 그 당시 세계에서 V자 반등을 외친 사람이 저밖에 없었어요. 저도 떠든 게 아니고 유튜브에 박제돼 있다는 거야. 뭐 확인이 가능한 거니까 그게. 네. 유튜브가 좋은 점이 그런 거 있더라고요. 네, 너무 좋네요. 옛날 같으면 지나고 난데 내가 그때 그렇게 떠들어서 뭐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유튜브는 그게 확인이 돼 남아있어. 그렇게 떠들면서 앞으로 V자 반등을 외쳤는데 다 뭐 나이키 반등이 어쩌고 막 이렇게 막 L자 반등이 어떠고 막 추가 하락이 어떠고 이런 얘기 떠들 때였거든. 저는 아닌데 V자 반등 예상된다고 강하게 주장을 했는데 그때 V자 반등 나왔었거든요. 네. 그 외에 이제 여러분 수없이 많은데 일단 가까이 와서 작년만 해도 제가 내년에 유역 증시 굉장히 많이 오를 것입니다. 그다음에 그 중에 엔비디아하고 테슬라가 가장 많이 오를 거다. 가장 많이 올랐잖아요. 그 중에 엔비디아가 더 많이 올라서 그렇지 테슬라도 100% 이상 올랐잖아요. 네. 120% 정도 올랐으니까. 네. 예. 그래서 전 내년에 엔비디아 주가가 한 $1,000는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번에도 저의 분석에 의한 예측이 맞는지 틀린지 다 함께 지켜보자고요. 그러시군요. 그러면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이제 뭐 사이트 같은 데 들어가면 그 PER이 20대인 게 다 나오잖아요. 엔비디아가 이미 계산돼서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지금 사람들이 주식을 적극적으로 사지 않느냐 이거는 뭐라고 보세요? 일단 시장에는요 항상 낙관론자가 있고 비관론자가 있어. 닥터둠이라고 불리던 마커 파버 뭐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은 더 이상 안 나오는데 계속 폭락한다는 거야. 왜 폭락한다는 거야. 2010년에도 폭락한다. 2015년에도 폭락한다. 주가는 계속 올랐거든. 그 세계 금융위기 하락을 맡은 마이클 버리인가? 마이클 버리 맞죠? 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하락을 맡았던 빅쇼트에 나오는 그 마이클 버리도 여전히 테슬라 공매도 하락하다는 고평가 얘기하는데 만세 불렀잖아요. 포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비관론자의 눈에는 그 본인이 보고 싶은 거 보게 되니까 하락할 거리, 그다음에 너무 많이 오버슈팅 됐다는 그런 것만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낙관론자 입장에서는 또 올라갈 이유만 보이는 거지. 네. 그다음에 굳이 또 그 정보를 그 불리한 정보는 이제 본인이 스스로 빼는 거지. 그게 이제 자기 편파성의 함정, 확증 편향 뭐 이런 거잖아요. 유리한 정보만 취득하고 불리한 정보를 제외하는 거. 뭐 그래서 그렇게 다른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증명을 한다. 시간이 증명하는 거죠. 저는 이제 옛날에 항상 저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뭐 제가 그렇다고 막 이건희 회장하고 비교하는 건 아니고요. 그 이건희 회장 밑에 박사급 연구원들이 200명 이상 있었다는 거야. 이제 이거는 한 2000년쯤 얘기입니다. 2000년쯤 지금 이제 한 20년 얘기죠. 박사급에서 그 삼성 경제연구소에 한 200명 이상이 연구를 한다는 거야. 예를 들을게요. 내가 자동차 산업에 뛰어들고 싶어. 타당성 검토해봐. 그럼 200명의 그 박사급 연구원들이 다 안 된다. 부정적인 의견을 다 해서 올리는 거지. 근데 이걸 그 보고서를 받은 이건희는 그걸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이런 문제 있고 이런 문제 있고 이런 문제 있고 이런 문제 있어. 알았어. 요건 요렇게 해결하고 요렇게 해결하고 요렇게 해결하고 요렇게 해결할게. 추진해. 이런다는 거지. 이게 그 오너의 그 추진력, 직감 뭐 이런 거라는 거죠. 근데 연구원들 입장에서는 결국은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연구 보고서를 보고 판단하는 이건희 회장 입장에서는 그걸 이렇게 해결하고 이건 이렇게 해결하고 뭐 해결을 해보면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동차 산업 진출했잖아요. 네. 포기한 게 지난번에 그 IMF 위기 맞으면서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나서서 주요 산업 그룹 간 빅딜 했잖아요. 그룹 해체하고. 그것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이제 자동차 산업을 포기했을 뿐이지 사실은 뭐 실패한 건 아니죠.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게리 블랙, 이게 게리 블랙의 차트고 게리 블랙이 또 트위터에
그 글을 남겼나 보네요. 예. 게리 블랙이 이제 글을 올렸는데 조금 전에 보여드린 그 차트가 이제 그 게리 블랙이 올린 차트였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엔비디아가 2024년부터 2027년까지 네. 매출액 성장률이 22배에 달한다. 와. 2027년까지 매출액이 22배 늘어난다는 거죠. 성장률이. 와. 이건 사실은 뭐 더 대단한 거죠. 네, 대단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매출액이 22배 늘어나는 게 아니고 성장률이 22배 늘어난다는 겁니다. 예, 여기서 잘못 오해하시면 매출액이 22배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어쨌든 게리 블랙 입장에서는 지금 상태에서 PER이 엄청나게 싸다는 거지. 그래서 앞으로 엔비디아 주가는 굉장히 많이 오를 것으로 그렇게 예측한다고 합니다. 이분은 이제 시장을 바라보는 그 인사이트가 남다른 월가에서 남다른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테슬라와 엔비디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날카로운 분석으로 평을 하는 그런 전문가입니다. 예. 네. 그러면은 엔비디아랑 테슬라랑 둘 중에 엔비디아에 투자를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테슬라 상황은 좀 어떻게 보세요? 반반씩 해야죠. 반반씩. 얼마 전에 네. 일론 머스크가 이제 반유대인 글에 맞아요. 댓글을 달았다고 발칵 뒤집혔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뭐 테슬라 주가가 급락할지도 모르는데 이제 테슬라로 손절해야 돼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었어요. 이제 지난 15일 날 유대인들이 X에다가 그 반유대인 글을 많이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지난 15일 유대인들이 백인에 대한 증오를 의도적으로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한 음모론 게시글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당신은 실제 진실을 말했다 이렇게 동의하는 댓글을 달면서 완전히 막 논란에 휩싸였죠. 논란에 휩싸였는데 그러면서 막바로 이제 월트 디즈니, 워너 브라더스, 디스커버리 등에서 유수 기업들이 X의 광고를 중단한다고 선언했고요. 그다음에 테슬라 주식을 보유한 이제 아메리칸 트러스트 등 이렇게 신탁회사 뭐 이런 거잖아요. 어쨌든 큰 자금 투자자들도 일론 머스크를 한 달간 정직시켜야 된다 뭐 이렇게 정직을 요구하기도 했었어요.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일론 머스크는 X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반박글을 올렸습니다. 제가 여기 그 일론 머스크가 직접 올린 저거를 캡처를 해왔어요. 그 트위터를 캡처를 해왔는데 여기서 보면 한번 읽어볼게요. 네. 일론 머스크 트위터입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반유대주의자라고 주장하는 가짜 언론 기사가 수백 개나 있었습니다. 진실에서 더 이상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나는 인류가 최선을 다하고 모든 사람이 번영하고 흥미진진한 미래를 누리기를 기원합니다. 뭐 참고로 얘는 이제 영어로 된 거를 구글 번역기가 번역한 겁니다.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거기에 또 긍정적인 댓글이 하나 있는데 소개할 만한 댓글이 하나 있는데 브라이언 크라센스라는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은 유대인인가 봐요. 네. 당신이 동의하거나 말하는 일부 사항에 대해서 나는 항상 동의하진 않았다. 하지만 유대인 남자인 나로서는 나는 당신이 반유대주의에 조금이라도 가깝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이런 말을 너무 쉽게 던지는 자들이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이렇게 그 일론 머스크를 옹호하는 발언을 했었어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실제 저 논란이 되고 있는데도 테슬라 주가는 그닥 떨어지지 않았어요. 테슬라 주가가 떨어진 건 지난번에 실적 발표가 많이 떨어졌지. 네. 이 논란의 중심에서는 떨어지지 않았고요. 그러고 이제 오늘은 오히려 4.5% 테슬라 주가가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어쨌든 이제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원래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스타링크 인터넷을 제공하겠다 그랬어요. 그게 이제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하마스한테 지원하는 게 아니고 팔레스타인 구호 단체들을 지원하게 해서 그 스타링크를 팔레스타인 지역에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우크라이나도 네, 지원했었잖아요. 지원했었죠. 이스라엘에다 펄쩍 뛰고 반대했거든요. 그거 하마스가 악용한다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스라엘 통신부 장관이 성명을 통해서 머스크와 이스라엘 통신부가 합의한 결과 가자 지구 일대에 이제 그 스타링크 위성 장치는 이스라엘 허락 없이 사용하지 않겠다. 타협한 거군요. 타협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유대인 기업들이 만약에 돌아서면 돌아서서 광고 다 철회하고 막 그러고 그쵸. 테슬라 불매운동하고 예를 들면 그 사람들은 약간 단순한 면이 있잖아요. 자금 문제를 막 침소봉대에서 그렇죠. 언론에서 막 떠들면 테슬라 차량도 안 팔릴 수 있어요. 왜냐면 세계 주요 언론의 90% 정도는 다 유대인 자금이 들어가서 지배하고 있다 이런 말도 있거든요. 맞아요. 심지어는 알자지라 방송 외에는 다 유대인 거다 언론사가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유대인하고 척을 지면 안 되니까 어쨌든 꼬리를 내린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타협한 걸로 보여집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은 테슬라가 오늘도 이제 주가가 많이 오르고 또 장후에서도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무엇보다 좀 관심이 올해 그 딜리버리 목표가 180만 대였잖아요. 예, 예. 이거 달성은 가능하다고 보세요? 일단은 이제 테슬라 중국 내 판매가 이제 보험 가입률로 나타내주는 지표가 있는데요. 네. 그게 이제 2023년 4분기 현재까지 이제 보험 가입 건수가 16,300건으로 이제 직전 연도에 비교하면 가장 높은 수치로 보여집니다. 지금 이게 테슬라가 보험을 파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 테슬라 보험 있습니다. 예. 아, 우리나라에는 아직 없는 거고. 우리나라는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오, 그래요. 중국에서는 아마 테슬라를 하면 보험을 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16,300대를 판 걸로 이렇게 나왔거든요. 보험 가입 주수가 나온 걸로 나왔는데 이제 그게 하지만 이제 작년에 테슬라 총 딜리버리 숫자가 137만 대였어요. 그러면서 올해 180만 대를 예상했는데 문제는 지난번 3분기 실적 발표 때 나왔지만 3분기 때 중국 상하이 기가 팩토리를 잠시 생산을 중단했잖아요. 네. 그 모델 3 하이랜드 신모델 출시한다고 공정 라인 바꾸고 뭐 교체 작업하고 그러면서 멈췄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올해 180만 대 목표는 달성하기 어려울 걸로 보여집니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또 지금 이제 고금리가 유지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외국도 다 자동차는 비싸니까 할부로 사는 경향이 많거든요. 네. 할부 금리가 비싸면 자동차 사는 게 좀 망설여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판매량이 좀 둔화되고 있고 그래서 어찌됐든 올해 180만 대 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려운데 네. 지금 최근에 중국에서 이제 판매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렇게 보여지는데 중국의 그 전기차 업체 BYD 있잖아요. BYD가 굉장히 막 할인 판매를 하고 그러면서 올해 그 전기차 판매량을 연말까지 최고 칠 끌으려고 굉장히 뭐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테슬라는 모델 3하고 모델 Y 가격을 올렸어요. 네. 그럼 마음대로 해라. 네. 그렇게 하면서 가격을 심지어 올리기까지 해서는 자신감이 있는 것 같은데 BYD 입장에서는 저런 거겠죠. 우리가 가장 많이 팔았어. 전기차 판매량이. 그러면서 시장을 선점했다고 이제 홍보 효과를 노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엔비디아는 그런 거 없다는 거지. 제값 받고 제대로 팔겠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상황에서 그 올해까지 연말까지 그 목표량 그 180만 대 달성은 조금 어려울 것으로 그렇게 전망됩니다. 네, 그래서 테슬라 주가 흐름이 요즘 좀 괜찮은데 네. 뭔가 좀 호재나 우호적인 뉴스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건 좀 없나요? 이 자료 화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네. 이 자료 화면은 그 테슬라의 진심인 돈나무 언니가 운영하는 아크 인베스트먼트 네. 인베스트에서 제공한 자료인데 여기에 보면 그 100만 마일당 네. 100만 마일당 그 사고율 여기 이제 크래시라고 표현했으니까 아마 액시던트처럼 큰 사고는 아닌 것 같고 작은 접촉 사고도 같이 포함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여기에 보면 테슬라의 그 자율주행 테슬라 자율주행 시에 320만 마일당 한 건의 사고가 발생을 했대요. 근데 이제 일반 그 테슬라 일반 차량은 이제 60만 마일당 한 번의 사고가 났고요. 중국 전기차인 웨이모가 이제 자율주행 시에는 50만 마일 정도 운행했을 때 한 번에 접촉 사고가 나고 그랬었나 봐요. 세계 평균은 19만 마일 정도의 사고가 한 번 났는데 사실 여기서 또 좀 쇼킹한 것은 포드의 크루즈 얼마 전에 캘리포니아에서 자율주행 막 운행하고 막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얘는 4만 마일당 사고가 한 건씩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율이 너무 높은 거야, 얘가 크루즈는. 그래서 심지어 뭐 캘리포니아에서 그 자율주행 하지 말아라 이렇게 중지 명령까지 받고 뭐 그랬었잖아요. 아, 크루즈한테만 그렇게 한 거예요? 테슬라는 자율주행 시범 운행을 안 했었고 크루즈가 캘리포니아 그 도시에서 시범 운행을 했었어요. 근데 그걸 하지 말라 너무 교통에 방해도 많이 난다 뭐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게 갑자기 중간에 신호 대기 중에 차가 멈춘다거나 네. 승객이 차를 내릴 때 문을 다 안 닫고 좀 덜 닫힌 상태 있죠. 그럼 차가 안 가는 거예요. 뭐 그런 일도 있고 막 그래서 그거 중지시켰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이 자료 보니까 굉장히 그 다른 테슬라 자율주행에 320만 마일당 한 건의 사고가 난다면은 크루즈는 이제 4만 마일당 한 건 사고 나니까 사고율이 엄청 높은 거죠.
사율이 엄청 높은 걸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런 표로 보면 굉장히 안전한데도 불구하고 아직 자율주행 택시를 운행하지 않는 이유는 좀 철저하게 좀 꼼꼼한 그런 고객을 생각하는 그런 게 반영됐다고 보여지고요. 자율주행이 먼저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일론 머스크의 생각이 반영된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 우호적인 뉴스는 이제 노르웨이에 본사를 둔 자동차 잡지사에서 노르웨이에서 가장 선호하는 자동차가 모델 3 하일랜드다. 이렇게 이런 발표도 좀 났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장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게 자율주행 베타 버전 12, 12번째 버전. 이거에 대해서 시장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지난번에 그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X에 생방송 라이브 중계를 하면서 네. 그 자율주행 운행을 한 영상이 있어요. 네. 그거 이제 제가 그게 한 40분 또는 1시간 정도 되는 영상이거든요. 그거 제가 이제 받아가지고 우리가 한 5분 내로 잘랐어요. 엑기스 있게. 네. 그래서 이제 워렌 TV 저희 영상에 이제 일론 머스크 FSD 버전 12 테스트 운행이라 그래서 제가 올려놨거든요. 그 자막도 달고 막 그래서 짧게 압축해서 해놔서 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FSD 버전 12 자율주행 버전 12짜리도 조만간에 출시할 걸로 예상되고 있고요. 네. 일론 머스크도 수준에 출시한다고 얘기했고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테슬라 사용 설명서에 네. FSD 베타 버전 사용 매뉴얼이 포함됐다. 이런 소식도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소식은 이제 인도에 드디어 그 테슬라 공장을 짓겠다. 이렇게 합의를 봤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오프 더 레코드랍니다. 그래서 제대로 그 본인이 누군지 밝히지 않으면서 했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그 사전에 이제 접촉이 많았잖아요. 그 모디 총리도 일론 머스크가 미국 방문했을 때 만나기도 하고 그 재무부 장관도 만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걸로 보여집니다. 이런 차원에서 테슬라는 이제 매출액이 꾸준히 늘어날 걸로 보여지고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와 테슬라에는 반반씩 투자하라. 그렇죠. 네.